모임이 진짜 많아져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 한 말씀 해보시죠 이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은 하는데 또 말은 잘하고 싶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나는 막 그냥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이때 되게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임에서 이 모임의 성격이 뭐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딱 적절한 그 상황에 대한 상대방들에 대한 캐치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더니 제가 컨텐츠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페이스북을 해야겠다고 하고 있고, 누구는 인스타를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내년부터 유튜브를 하겠다. 자기는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러면서 각자의 콘텐츠에 대한 기획들을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근데 은하님 생각은 어때요?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정되어 있는 질문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되게 멋지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를 다 다뤄본 나한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경험,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을 들려준다면 우리가 잘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도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사이트를 진짜 아낌없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 인스타그램을 할 때 느꼈던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인스타와 유튜브를 할 때 느꼈던 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한 말씀을 했더니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대화가 종료가 됐어요. 성공인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질문인데 한 일주일 전에는 학교에 갔었어요. 학교에 갔을 때에는 교수님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토론이 말 그대로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판이 되게 바뀌고 있고 이 위에서 마케팅, 뭐 브랜딩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세상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막 오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똑같이 교수님들이 콘텐츠 전문가인 오은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때는 어떨까요? 이분들은 아까랑 질문은 똑같지만 듣고 싶은 대답이 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은 당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한 말씀 해주세요 안에 괄호치고 가르쳐 주세요가 담겨 있었던 건데 교수님들이 저한테 오은환 박사과정이 한 말씀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아이디어를 좀 더 해보지 그래요.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소재를 좀 줘보지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는 맥락인 건 거죠. 그래서 이때는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다른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오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연구에 연결지어서 나는 요즘 현장에서 이런 걸 되게 흥미롭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연구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 건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반응은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다. 우리가 이거를 진짜 한번 유의미하게 유심히 보고 발전을 시켜봐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가게 된 거죠.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부탁한 누군지를 보는 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건지, 아이디어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건 건지, 또는 완전 또 다른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냥 웃겨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분위기 되게 싸하니까 지금 너무 얼어 있으니까 당신이 말 되게 재밌게 하지 않냐, 당신은 이런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네가 한 말씀 좀 해주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지식 전달자인 건지 케이스 더하기인 건지 분위기 메이커인 건지 사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연결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와, 역시 한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뱉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한 말씀 하고 나서 그럼 다음 얘기 가볼까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겠지만 빠르게 되게 순발력 있게 파악해야 되는 건 누가 있지 여기?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거지? 나한테 왜 이 질문이 갑자기 날라왔지? 파악하시고 그 질문에 맞는 동문서답하지 않는 정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얘기하시면 아마 되게 센스 있게 말 잘했다라고 스스로도 뿌듯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질문을 줄 때 돌발 질문이 나한테 왔을 때 말 되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질문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 내가 유창하게 끊김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말을 하고 싶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를 내가 적절하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었나?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상대방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말 되게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돌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그런 게 당황스럽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런 거 좀 잘 다루지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붙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또 쌓여있는 되게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여러 개가 더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리즈가 되게 재미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도 여러분 삶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버벅거리지 않고 조리 있게 말 잘하는 방법. 너무 아무 말나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상대방이 조금 버벅거리든 막 이런 걸 하든 그닥 신경 쓰지도 않고 그게 감점 요인이라는 생각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좀 버벅거리기 싫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때 면접을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때 그럴 때 진짜 버벅거리고 싶지 않죠. 또는 내가 비즈니스 미팅에 들어가서 한 30분 주어졌는데 그때 나온 협상으로 모든 조건이 결정될 때 그때도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싶죠. 또는 내가 발표 석상에 서게 돼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주목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마이크를 들고 1대 다의 관계가 됐을 때 그때도 버벅거리고 싶지가 않죠. 이때 버벅거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슨 대화가 펼쳐질지를 미리 묻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묻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건이 예고가 됐을 때 그때 미리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면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면접을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묻는다거나 면접관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게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어떤 주제가 다루어질 건지를 좀 미리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야지. 즉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뒤에 만나서 하게 될 회의에 아젠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다면 허락된 시간은 30분일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그러면 그때 몇 명이 참석하실까요? 제가 준비해야 될 건 없을까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하는 거는 의외로 가능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먼저 날라온 아젠다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에 나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헤어져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는 건 더더욱 그래요.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로 나에게 귀를 기울일 건지 내가 먼저 상상할 수 있을 거고 그 무대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30초 동안 하게 될 겁니다. 15분 드릴 겁니다. 30분 드릴 겁니다. 다 달라요. 그거를 미리 파악만 해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테이킹이 가능해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한 번이라도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아예 안 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결과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훈련인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이크 켜놓고 내가 말을 하면서 말을 한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는 속도, 말을 하는 느낌, 성량, 높낮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듣는 사람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요. 자기 목소리 듣는 거 오글거리지 않냐고. 근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들리는 내 목소리랑 남들이 듣는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이 안에서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해놓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아, 내가 이런 말 습관이 있구나. 내가 말을 뭐 다소 너무 느리게 하는구나. 너무 빠르게 하는구나. 또는 어떤 나쁜 습관이 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 돼서 들어보시면 보이는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단점들이 보일 때 개선하는 노력을 좀 해본다면 가면 갈수록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 반대로 상대방이 버벅거리는데 좀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긴장되세요? 라고 묻는 거? 더 더 긴장하려나? 근데 상대방이 버벅거릴 때는 그냥 개의치 않고 잘 듣고 있다라는 눈웃음을 계속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더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더 얼어붙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좀 편안하게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라는 거를 공감한다는 대화를 하는 거 되게 좋은 라포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이크가 비는 거를 초조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침묵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조용하게 정말 말 그대로 마이크가 비어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퍼즈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되게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인 건데 잠깐이라도 마이크가 비면 못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막 들어와가지고 불필요한 말들을 던지면서라도 하려고 하다가 나 왜 그랬지 이러고 이불킥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침묵이 흐를 때 그 침묵조차도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침묵을 어려워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그 침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좀 말을 하기에 앞서 생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꼭 예고를 하는 거가 제가 생각할 시간 잠깐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네 기다릴게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러면서 이어붙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아무 말 대잔치 발사할 것 같은데? 라는 긴장감이 느껴지면 그때 막 횡설수설하면서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냥 생각할 시간 확보하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좀 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되게 논리정연하게 버벅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찍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저한테 말을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많이 풀어졌을 때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상상력도 10분 발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멘탈 리허설을 몇 번 했더니 좀 편안해지고 근데 저도 그런 편안해지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켜지거나 올라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되게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왜 저렇게 불편하게 로봇처럼 말해?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아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나한테 연습할 시간 주고 상상할 시간 주고 내가 실제로 연습 많이 해보는 거 여러분 꼭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되게 좋아져요. 내가 처음부터 잘하려고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반복한다면 점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꼭 하시면서 점점 말을 잘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말을 잘하시는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누구나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대화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지 얘 좀 무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무시 안 당하고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공감하는 게 살다 보면은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시간들도 많지만
이 사람하고 오늘 내가 완전 초면인데?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사실 그때 첫인상, 첫 대화,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볼 건지 아니면 오늘만 보고 말 건지가 사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될 때 내가 그 대화를 되게 편안하게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무시를 넘어서 존중받는 방법까지. 또 만나고 싶다.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자주 보고 싶다. 이런 국면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의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개팅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잘생긴 또는 되게 예쁜 내가 눈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상대방이 딱 눈앞에 앉았어요. 일단 호감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가 즐거우면 가는 거지만 아무리 느낌이 좋았어도 말하는 게 너무 깨는데? 하면은 또 만나고 싶지 않아지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오래 걸리던가요? 전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내에 와 오늘 우리 대화 좀 즐거울 것 같은데? 또는 좀 힘들 것 같다. 느낌이랑 되게 다르게 말하는 게 깬다. 이 판단을 하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극호감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무시는커녕 존중의 태도로 나가게 되느냐? 나랑 공감대가 있고 내 대화를 잘 들어주고 심지어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라고 느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주고받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한테 좋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좋은 질문이라고 했냐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뭐가 고민인지, 어떤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질문을 2-3개 던져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일단 잘 듣는 것만 해도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느끼고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은 굉장히 좋은 기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주인공으로 인정해주는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인공을 만들어주세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본인이 막 말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딱 기다리는 그 정적이 잠깐 흐를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감부터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다는 걸 표현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한 번 더 얘기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거랑 되게 비슷한 사례가 있다. 나도 그 고민을 최근에 했었다. 더 나아가서는 나 근데 그거 풀려나갔던 경험이 나한테 있다. 또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풀었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결합이 될 때 이 시간 되게 특별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리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 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연속해서 대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 사실 분위기는 이미 너무너무 호의적으로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굉장히 자주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리하자면 일단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 주인공 만들어주기. 그리고 그때 비판이나 막 비난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뭔가 반대 의견 내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시금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러면서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더 해보기. 그리고 되게 호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나 고민사항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대화를 시도하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거거든요. 근데 줬던 질문 중에 근데 무시하는 거 좀 안 당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2가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호의적으로 했는데 무시한다? 되게 무례하게 행동한다? 하대한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될 시간이냐면 줬던 호의를 거둘 시간이에요. 웃어주고 잘 들어주고 좋은 내용을 더함으로써 친절을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때부터 무시가 진짜 시작이 돼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가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태도가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웃고 있던 표정도 거두고 호의적으로 하고 있던 말들도 아끼고
그리고 굳이 시간을 더 내어주지 않는 태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좀 일정이 있는데. 혹시 뒤에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제가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소개팅 할 때 자르는 멘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화를 종료하는 느낌. 그러면 본인이 고쳐 앉거나 아니면 정말 종료가 될 텐데 굳이 길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대화의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길게 시간을 섞어주지 않는 거가 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거나 높은 사람이 계속 무시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때도 예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어요. 내가 회사에 있는데 그분은 내 상사고 나는 부하 직원인데 어떻게 회사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좀 냉정한 말이지만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막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굉장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나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기선제압, 기싸움 이런 걸 건다면 나도 기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시하고 하대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에 섞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업무로만 섞여야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막 그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나를 낮추고 들어가고 무시해도 그냥 헤헤 웃고 이거는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을 되게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부터 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면 사적인 자리는 안 갖는 거. 정말 업무적으로는 엮이되 내가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처받는 자리는 허락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정말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나 남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또 그랬던 만큼 나도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대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좀 해결했다. 나는 진짜 앞으로 좀 이런 대화를 할 때 힌트가 됐다.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어제 전화를 한 통 하다가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통화를 한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좀 나눠 줬냐면 본인이 되게 어렸을 때 원치 않게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눈치 없이 말했다가 분위기 왜 이렇게 싸해지지? 되게 좀 고통스러운 그 싸해지는 분위기를 느끼면서 눈치가 되게 많이 생긴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뭔가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거기서 좀 멀리 가면은 얼어붙은 분위기가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은 그 얼어붙은 분위기가 되게 오래 가는 어린 시절을 경험을 했고 그게 상처가 됐다 보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그 내용을 영상으로도 좀 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어떤 조건일 때 이 사람은 좀 안 보고 싶다라고 느끼는지 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내가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갑자기 대화에서 소외가 된다거나 갑자기 거절당하는 경험을 되게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 할 말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마이크를 넘기지 않아요. 마이크를 독식하는 거지. 예를 들어 친구들이 4명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혼자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도 모르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이크를 넘기지 않고 나 혼자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곳의 분위기를 물리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어떤 공간은 되게 음악 소리도 크고 주변 사람의 말소리도 크고 그러니 내가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도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해도 그게 주변과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엄청 조용해요. 사람들이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내도 그 목소리가 막 옆 테이블에도 들리고 저 앞에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엄청 큰 목소리로 되게 빠르게 쉼표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내가 괜히 낯뜨겁고 목소리 좀 줄여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심지어 옆에서 테이블에서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당신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봐서 성량, 즉 볼륨을 조절하고 속도를 빨리 가야 될지 늦게 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고 말과 말 사이의 쉼표를 적절히 가져가는 거. 유튜브를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 말이 느리다고 생각하면 2배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말을 해가지고 막 듣기만 해도 숨이 차면은 그것도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볼륨과 속도와 말 간격 생각하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매너이자 배려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을 구분하는 대화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내로남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건 다 불만인 거야. 그래서 자꾸 도마 위에 누구를 올려요. 누군가를 올려놓고 그 사람을 막 흉보기 시작해요. 너 걔 알지? 막 이러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걔가 뭐 어떤 불편한 행동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 그거 몰랐어? 막 이러면서 화제를 누군가를 욕하는 걸로 끌고 갈 때 물론 뭐 서로 남 욕하는 게 재밌는 안주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격하게 욕을 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욕을 이렇게 하겠네? 라는 공포를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너무나도 은밀하게 둘이 만났는데 제3자에 대한 욕으로 대화를 꽉 채우면 나는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날 때 나도 저렇게 도마 위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뭔가 소스를 주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는 사람 이야기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너무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들어주니까 그냥 그걸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남 욕해서 싫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 욕하는 거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건 정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남이 말 시작하면 스마트폰 보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기한테 마이크 왔을 때 막 말을 하고서는 딱 자기 말 끝나면 핸드폰 보기 시작해. 밀렸던 카톡 답장하기 시작하고 시간표 확인하고 난 네 얘기엔 관심 없어라는 태도로 말 그대로 눈 안 마주치고 그냥 그때부터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저는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카톡 확인할 게 있는데 잠깐만 볼게? 이러고 덮어놓고 집중해주는 거. 눈 마주치고 경청해주는 거. 내가 말이 끝났으면 이제 듣는 자세로 바뀌는 거. 이거 진짜 기본인데 생각보다 이 기본이 안 된 사람 너무 많고 애들도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진짜 좀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덮어놓자. 알람도 좀 꺼놓자.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내가 말 속에 상스러운 말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가는, 즉 비속어를 많이 쓰는 말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도 욕하지 않고 쌍시옷이 등장하지 않고 뭔가 비속어를 쓰지 않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임에도 본인이 평소에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사이사이에 자꾸 욕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혀 욕하지 않고 서로가 되게 좀 고급지게 우아하게 대화하는 그런 국면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쓰고 있었던 비속어들을 음속어를 하는 거, 그리고 말을 진짜 표준어로 좀 바꿔서 적절하게 단어 사용을 하는 거에 신경 쓰는 거는 정말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략 한 5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좀 조심하자. 이 눈치 보는 거 아니고 정말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매너들은 좀 지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는 자리마다 저 사람 되게 매너 있어. 말하는 게 참 고급져. 좀 우아해. 사람이 교양이 있더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결과까지 분명히 가져가게 될 거예요. 어디 가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목소리를 예쁘게 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니까. 되게 말을 예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를 유심히 보면 말이라는 게 사실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 같은 건데 그럼 모양이 없는 건데 왜 어떤 말은 우리가 예쁘다 그러고 참 말 밉게 한다 이런 말도 하고 도대체 그 심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떠오르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예쁘다라고 할 때에는 둥글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날 서 있고 막 이렇게 찔릴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는 누군가한테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되게 둥글둥글 굴려서 말하고 즉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일 때 우리는 그때 참 예쁘다,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말을 둥그럽게, 부드럽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쁘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컨텐츠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컨텐츠를 각자의 자리에서 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받게 돼요. 내가 글을 올렸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 글을 올렸더니 누가 메시지를 보내.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DM에 답장도 안 하시는 분이 무슨 소통을 한다는 거야. 당신 DM도 안 읽으면서 소통하는 척하지 마. 뭐 되게 표독스럽게 이분을 되게 공격하는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공격하는 무례한 메시지를 보고 다 전체적으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모두가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저는 그 커뮤니티를 제가 리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자,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사람은 대체로 다 이기적이에요. 대체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말, 자기중심적인 말이 나한테 왔을 때에는 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상대방이 진짜 이기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DM을 보냈고 그걸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안 읽은 거잖아요. 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읽지도 않으면서 네가 왜 소통하는 척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 속도에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되게 이기적이고 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맹비난을 같이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톡방에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본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질은 다 있으니 나에게도 그런 성질이 있는 걸 그때는 꺼내라. 그래서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당신이 DM을 보냈을 때 나도 답을 안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차단을 하든 상대를 안 하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단톡방의 반응이 은하님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왜 예쁘게라는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을 되게 날석에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XX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융단 폭격을 가했을 수도 있지만 특정인을 궁지에 몰지 않고 사람의 성질, 통칭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대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되게 부드럽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날서 있진 않을까? 내가 너무 뾰족하다 못해 진짜 너무 날카로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좀 둥글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둥그럽게 가고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뒤에 붙이고 이러면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걸 수 있지만 말을 되게 예쁘게 했다
이렇게 듣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직선은 날카롭고 곡선은 둥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연장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한 누군가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공감하죠. 공감을 하는데 내가 되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상처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에게 날선 어떤 공격을 해오는 사람을 내가 꼭 다 그렇게 피 흘리면서 받아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다른 의견을 준 누군가한테 그러면 여전히 난 나의 의견을 고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례한 사람은 무례하게 했으니까 무례하게 해줘야죠. 아니, 무례한 사람한테 무슨 자비가 필요해. 아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직선. 그러면 이제 반론을 한 누군가가 굉장히 저한테 왜 나한테 말을 이렇게 세게 하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말을 또 어떻게 예쁘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는 뭘로 돌아간다? 케이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법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 뒤에 딱 붙어서 엉덩이를 주무른 남자가 있다고 쳐보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나쁜 사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사람이 어쩌면 되게 불쌍한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두기로 하자. 그렇게 안 하죠. 단호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하철 변태가 다가왔을 때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얼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나한테 갑자기 답장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푹 찌르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지하철 변태처럼 인식할 수도 있지 않는 거냐. 그거를 되게 긍휼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해칠 수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를 보호를 해도 자비롭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잘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무례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그쵸,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이면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박을 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구나. 나 친절하게 설명받았다. 역시나 곡선 처리됐다라고 느끼면서 말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없을까?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를 찌르고 들어가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운 케이스 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면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라고 부드럽게 돌려 말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같은 말이어도 굉장히 예쁘게 말을 하고 갈등 없이 말을 하는 상황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쁜 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예쁜 거, 말하는 투가 예쁜 거, 또 속도가 예쁜 거, 이런 거가 예쁘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예쁜 말을 날카롭지 않고 둥근 말이라고 본 거고 그러면 그 둥근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이 말에 대한 시리즈 너무 재밌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좋았던 건 좋았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너무 신나는데요. 언제든지 여러분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또 들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을 때 돌직구거나 아니면 배려한답시고 돌려 말하는데 돌려만 말하다가 핵심을 못 전하거나 돌직구로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돌직구 파트의 볼륨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가 사실은 원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볼륨을 높이면 돼. 이게 영어로 치면은 나데이 법비.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A에다가 확 액센트를 줄 수가 있고
but B에다가 확 액센트를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다 but B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현장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한테 뭐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내가 잘 만들려고 하면 만든 게 있어야 된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그 안에 잘 만든 것도 나오고 못 만든 것도 나오고 그러니 일단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이렇게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내기 시작해요. 엄청 신나해요.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에 막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되고 막 유튜브를 했더니 막 30일 만에 막 수익화가 되고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 단위로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굉장히 신나죠. 근데 그거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걸 시작한 이유가 되게 사업을 잘하고 싶어서였는데 이걸 너무 잘하느라고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아니잖아, B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A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즐거우면 어때요? 안 들어가요, 그 얘기가. 근데 그때는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악센트를 줘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B다 라는 거에 먼저 강조를 두는 거예요. 있잖아. 이걸 이렇게 잘하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일을 되게 잘하고 싶어서였던 거잖아. 그럼 이게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일을 잘하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세운 목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긍정해 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아. 그렇다. 내가 B를 할 땐 A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다르게 말해볼게요. A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B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왜 A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되게 비난받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도 나빠,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갑자기 혼난 기분이 들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가 이게 비단 성인과 성인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인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예요. 엄마랑 저랑 되게 사이가 좋은데 엄마는 여전히 저한테 되게 돌직구를 날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는 남편한테 친절해야 된다를 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절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친절을 하지 못한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남편이 지난날 술을 되게 많이 먹고 들어왔어요. 나는 친절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 남자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상태가 됐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말이 곱게 나가게 생겼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야 결국 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거에 목표를 준다라고 하면은 네가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장을 시켜주고 술을 깨워주고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먹으면 그때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가 중점을 두는 건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있잖아.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느낌 되게 다르다는 건 거죠. 핵심을 전달하되 둘러가는 방법은 상대방이 A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너 사실 되게 B 해야 되는 거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건 B잖아. 잘 생각해봐. 우리 목표는 B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A를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정말 작은 화법의 차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차이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영업사원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기술 같은데요? 뭔가 고객을 설득할 때 그렇고 애기 다룰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너무 좋은 에피소드인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니네 되게 재밌게 놀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돼 안 돼? 이러면 재밌게 못 놀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말을 듣거든. 근데 거기에서 야! 친구한테 장난감을 안 주면 어떡해? 이러면 으앙 하고 울면서 헤어지는 거지. 그 모임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설득도 안 되고 각자 울기 시작하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 엄만 내 맘을 몰라. 막 일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공동의 목표. 원래 본디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 B에다 방점을 두고 not A를 뒤에 두는 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핵심은 전달하되 굉장히 둘러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말을 되게 지혜롭게 하는 법, 센스 있게 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 정말 이렇게 무한히 나올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혜들을 나눠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 같이 교류하는 그런 댓글창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대화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다음 영상은 뭘 가져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말을 잘하려면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 하려면 책부터 엄청 많이 읽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말 잘하는 거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단편적인 하나하나의 방법론도 있지만 오늘 우리 PD님이 이야기한 되게 중요한 핵심은 말을 잘하려면 평소의 습관이 뭐가 돼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조언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건 거죠. 동의해요, 저는 여러분. 말을 되게 잘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클립을 열었다면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 거에 대한 습관은 저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왜 말을 잘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되게 잘한 거에 대한 케이스가 머릿속에 켜켜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잠재의식도 무서운 거고 무의식도 무서운 건데 내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으면 잠잘 때에도 그게 프로세스가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거죠. 근데 책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책은 보통 한 적어도 40개의 챕터가 있어야만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챕터는 적어도 6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240개의 문단 정도를 내가 책 한 권을 읽으면 소화하게 되는 거고 그 문단 하나하나가 되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짜임새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럼 이 짜임새가 되게 좋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면 달리 말하면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된 말을 내가 많이 들은 것처럼 돼요. 옆집 언니랑 말을 할 때 짜임새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언니 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나요? 평가 안 하나요? 평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게 좋은 연사의 강연을 들으면 저 사람 말 참 잘한다라고 느끼죠. 왜 그럴까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화가 약속된 곳이 어디냐? 책이에요. 그 구조화가 약속되어 있는 책들의 특히 또 장르가 있죠. 만약에 내가 정말 구조화된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구조화가 잘 된 책들을 모아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케이스가 나한테 흘러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 책의 양이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 잘하는 법 시리즈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비유를 좀 잘 들어보라고 얘기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둥글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둥근 케이스를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좀 반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시를 잘 들어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끔 소화시켜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럼 결국은 내가 어떠한 소재를 바탕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려면 내가 그 소재라는 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소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 삶 속에서도 많이 튀어나오지만 책에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되게 근거가 있고 인정도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다?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나의 재료 창고가 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곳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풍성해지다 보니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 속에서 나오는 구조도 보고 그런 소스도 입히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되게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공사가 될 거예요. 좀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된다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되게 많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유튜브에서 좀 말을 특히나 되게 잘하는 사람 거를 많이 보면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유튜브보다 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진으로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 특히 유튜브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내가 찍고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 있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시리즈에서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으면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작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엄청 신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중하기보다는 이거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성질의 클립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바시 무대다.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난 거고 다시 촬영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 오히려 책과 같은 성질의 유튜브 클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막 만들어서 어디서건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내 폰 안에 있는 디지털 사진 찍는 것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 지울 수 있는 거고 언제든 보정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서 내가 되게 정교화된 전문적인 소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정도 불가능해, 편집자도 붙어, 특히 양서면 그거에 대한 추천사도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필터를 거치게 되는 작업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게 스테디셀러가 됐대, 베스트셀러가 됐대라고 했을 때에는 또 그걸 깐깐하게 본 사람들의 검증까지 붙는 거다 보니 말 그대로 정말 검증된 좋은 소스 안에 있는 되게 좋은 말과 문단들을 내가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건 거죠. 유튜브가 되게 좋은 소스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도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저조차도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10번, 20번 고칠 거를 유튜브 찍을 땐 한 번 테이크로 간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유튜버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찍을 땐 되게 편안하게 찍는데 책을 쓰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는 거. 즉 창작의 고통이 그만큼 산통이 크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고통이 컸던 결과물은 정제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우리한테는 보다 양질의 리소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양서를 골라서 보고 나한테 온 그 좋은 소스들을 내가 잘 흡수해서 내가 좋은 소스들 위에서 나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풋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독을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다독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의견인 건데 동의해요. 만약에 한 번 읽을 때 되게 제대로 읽고 싶다면 그리고 게다가 말을 잘하는 거에 목표가 있다면 이 저자가 이 책을 말하듯이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그 사이를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지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그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즉 저자의 의도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노력을 한다면 그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다르게 읽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말을 잘 하고 싶어서 이걸 소스로 쓰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는 것과 나는 시간 때우려고 책을 읽는 거야 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게 된 소스를 아카이빙을 하는 빈도나 정성이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잘 하고 싶은 목적에서 책을 좀 잘 읽어보고 싶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스는 내가 다음에 이런 말을 할 때 쓸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일기장에 정리도 해보고 여러분 공간에다가 저장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한번 구성도 해보세요. 이렇게 유튜브 찍듯이 내가 그냥 카메라 켜놓고 한번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건 거고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시도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니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 느끼게 될 거고 동기부여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말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습관으로서 책을 많이 읽는 거를 강조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책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영상도 만약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느낀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연재가 되고 있어요. 뭔가 말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깊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계속 이어갈게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될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전 여러분의 의견 보면서 또 어떤 도움되는 이야기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